오늘은 주제가 꽤 강렬합니다. 제목이 이러다 열애 일찍 갑니다. 이미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 실제로 자신이 어떤 습관을 방치하다가 건강을 크게 해쳤거나 후회했던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습관 하나, 바로 내 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0대를 전후로 해서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평소 습관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몸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식사를 아무렇게나 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지내거나 건강검진을 귀찮아하며 미루는 등 전반적으로 내 몸의 상태에 무심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고 주변에서 그래도 정정하네요 라는 말에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고 작은 질환이 큰 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한 의학 논문에서도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관이 가파르게 노화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게을리하면 삶의 질이 무섭게 하락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행복은 영혼의 활동에서 오지만 그 영혼을 지탱하는 것은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몸이 먼저 건강해야 내 마음이나 영혼의 움직임이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먹는 것 좀 편하게 하겠다. 혹은 운동은 80 넘으면 해도 되고 지금은 몸을 아낄 때다 같은 식의 생각입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몸을 아끼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자주 언급되는 예가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90을 훌쩍 넘어서도 하루하루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연극 무대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을 묻자 몸을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습관 경고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예로 김혜자 선생님도 대중적인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오셨지요. 연세가 많아지셨지만 드라마나 광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하시고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지켰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하루에 물도 적당량 드시면서 몸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소소한 습관이 결국 몸의 기초 체력을 지켜주고 노년이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정기검진도 지나치게 미루다가 큰 병이 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70대부터 건강을 유지하려면 복잡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단순한 네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몸은 급격히 망가진다는 것이지요. 고려시대 학자이자 문인인 이규보가 몸을 소중히 할 줄 아는 것이 그를 익히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당시는 의료체계나 약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몸을 아끼고 다듬으려는 노력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본이었던 것이죠. 70대에 들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해 무력감과 외로움이 쌓입니다. 결국 그것이 삶을 더 단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그럼 최악의 습관 둘. 이건 다름 아닌 사회적 고립, 즉 자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태도입니다. 70대 이후에 갑자기 일자리를 놓게 되거나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떠나면서 뒤늦게 겪는 고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 문화가 발달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이 어려운 분들도 많지요. 자연스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넘어 점점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귀찮다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이니 그냥 참고 말지 하면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습관이 왜 치명적이냐 하면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야 집중이 잘 된다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사회적 고립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고립된 노인이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 배 높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중에서도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서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이어간 분들은 비교적 밝게 지낸다는 예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문희 선생님은 꽤 높은 연세에도 후배들과 어울려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가끔 나오셨습니다. 사실 선생님 연세를 생각하면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연기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는 본인의 소신으로 계속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셨죠. 또 가끔 기사로 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혼자 지내며 외출이나 모임을 전혀 하지 않으시다가 병이 깊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과 연락이 단절되다 보니 아프다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고립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는 고독을 즐기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주변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혹은 작은 독서 모임부터라도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소통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변형된 해석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어주니까요. 기억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만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타인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일 뿐 결코 타인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사르트르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관점이 철학계에는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 70대가 되고 때로 마음에 드는 친구가 곁에 없더라도 혹은 가까운 가족이 바쁘더라도 새로운 만남의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패배감을 유발하고 결국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뜨려서 실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 이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결국 삶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부정적인 태도, 즉 자신과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 과도한 비교,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입니다. 70대가 되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여러 가지 경험과 상처도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라거나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는 뭐 하나 이룬 게 없네처럼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사실 인생살이가 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을 우아하고 당당하게 보내는 분들은 크게 성공을 거둔 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삶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을 갖고 사는 모습에서 그 우아함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과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부정의 언어, 이미 늦었어, 난 할 줄 몰라, 난 부족해 같은 말들로 자신을 옭아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금방 지치고 말지요. 연예인 가운데도 박근영 선생님처럼 오랜 세월 연기를 해오면서도 나는 아직 부족하다, 늘 배워야 한다라며 겸손과 긍정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더 아껴주고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걸 시도해 볼 마음이 생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해보면 어떨까로 생각을 전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계속해서 나는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체력이 남아 있어도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적 태도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게 합니다. 자꾸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며 불평을 늘어놓거나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면 대화의 재미가 없어져서 주변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지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고립시키고 고립으로 인해 더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 나이에 뭘 할까? 마음이 자주 삐딱해진다 싶으면 의식적으로라도 다른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독서나 명상을 해보시거나 간단한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철학자가 떠오릅니다. 에머슨은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삶도 초라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자신에게 긍정 메시지를 주면 실제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태도가 몸과 마음의 활력소가 되어 삶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습관 3가지. 첫째, 내 몸을 방치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둘째,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고립되는 것. 셋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 이 셋이 반복적으로 습관화되면 수명이 열해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경고들이 의학계나 사회학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가지가 겹치는 분들은 우울감, 무기력증, 각종 질환 등이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이러다 열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가지가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고치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처럼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60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처음 배우고 80이 넘어 평생 소원이었던 전시회를 여신 분, 70 중반에 악기를 처음 배우고 동네 소규모 공연을 즐기는 분, 80에도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이어가며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다라고 하시는 분, 모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조용히 행복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변 댓글에도 보면 나는 70대지만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자식도 있고 시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취미를 찾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게 노후 대책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다릅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방 안에서라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여러 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식습관을 살펴보시고 너무 짜게 드시거나 너무 단 음식을 즐기신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번거롭고 귀찮아도 규칙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 집에서라도 혈압 체크나 혈당 체크 같은 간단한 자가진단 기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복지관이 있다면 내가 여길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일단 가보시는 겁니다. 실내 체조나 노래교실, 서예, 뜨개질, 바둑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친한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얼굴을 익히고 가볍게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가면 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을 만나면서 자극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시도 하나가 고립감을 탈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시거나 하루에 한 번쯤 기분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간단한 말만 되뇌어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십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공자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익히면 내 마음 한편에 작은 즐거움과 보람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를 통해 평온함을 얻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십니다. 예전에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80대에도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남들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 현장에 가야 내 삶이 채워진다. 남을 돕는 행위가 본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세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할 때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요. 또한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미 망가졌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체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는 드뭅니다. 조금씩 고치고 움직이면 얼마든지 다른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인간은 변화를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라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70이든 80이든 내가 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젊음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최악의 습관 세 가지는 사실 노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시라면 이미 시작하셔야 합니다. 미리부터 내 몸을 돌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연습을 해둔다면 70대 이후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70대에 들어서 이미 늦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조금씩 더 나은 길로 바꾸면 내년 이맘때에는 하길 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오실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말하기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도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충실히 산다면 죽음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70대라고 해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70대면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최악의 습관이 몸과 마음을 묶어버리면 그 가능성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지치고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목표나 꿈을 작게라도 세워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부터 일주일에 2번 동네 한 바퀴 걷겠다거나 올해 안에 책 한 권을 독파하겠다 같은 소박한 목표입니다. 박정수 선생님처럼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작은 목표들이 축적되어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대본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큰 원동력이라고 하죠. 이처럼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무력감을 털어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글쓰기도 좋고 뜨개질이나 그림, 악기나 노래도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있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손주와 화상통화하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취미 카페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정보를 나눈다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기계를 모르겠어 라고 하기 전에 그냥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또 재미가 붙고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첫째, 몸을 함부로 대하며 병을 키우는 것. 둘째, 소통을 끊고 혼자만의 껍질에 갇히는 것. 셋째,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는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꾸고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학자 다산정약용이 마음은 곧 몸을 움직이고 몸은 다시 마음을 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다시 몸을 움직일 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70대를 넘어 80대, 90대에도 인생을 즐기며 사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아픈 데가 많으니 방법이 없지 않을까? 혹은 마음이 이미 많이 지쳐서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든지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옮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걸어보거나 아주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거나 혹은 일기를 한 줄 써보거나 그 한 걸음이 조금씩 쌓이면 언젠가 크게 달라진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들은 말하는 습관이 돼버리면 본인도 모르게 일상에서 계속해서 뱉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유 사는 게 재미없다. 어휴 오늘도 할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지루하고 우울하게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라도 오늘은 날이 괜찮네. 나도 한번 공원에 가볼까? 혹은 오늘은 뭔가 새로 시도해 볼 만하네.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그걸 매일 반복하면 점차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에머슨의 말대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이 곁에 계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소소하게라도 역할을 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일이 몸이 힘들어서 어려우시다면 대신 이불을 개어주는 간단한 일이나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일 같은 것을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아직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다들 멀리 살고 있고 혼자 사신다면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작은 일자리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잘한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을 돕는다든지, 복지관에서 식사를 배식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참여해보면 뜻밖의 즐거움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또 누가 이걸 감사히 받았을까 하는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 만나보면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도 열심히 사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도 더 힘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핵심은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이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시선이 닫혀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한 시선이 삐뚤어져 있는 것일 테니까요. 이 세 가지 시선을 조금만 바꿔도 놀라울 만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도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알아야 남이 정해준 길이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나다운 노년을 살 수 있겠지요. 그 시작이 바로 최악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습관을 지속하고 계신다면 부드럽게라도 조언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왜 그렇게 사세요라며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산책 한번 해볼까요? 라든지 이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보시지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화의 문턱은 늘 낮아 보이지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서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나 권유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70대에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은 내 몸을 방치하는 것,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삶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조심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남은 시간들을 훨씬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노년에도 왕성하게 글을 쓰면서 내가 사는 시간은 언제나 새날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새날로 여기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대신 남은 삶에 대한 기대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았다 한들 아직 내 앞에는 하루하루가 놓여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그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나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오늘부터는 조금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써봐야겠다. 누군가와 소통해 볼까?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이미 큰 출발선에 서신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결국 10해, 20해 더 행복하게 살게 할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다 열애 일찍 갑니다. 70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몸과 마음과 사회적 연결을 모두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활력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롭지 않은 일상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70대부터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조금씩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고치면 좋겠구나 하고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주변 어르신께도 알려드리고 함께 좋은 변화를 나눠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 단 하나라도 내게 필요한 말이었네 하고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인생은 길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셔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즐거운 미래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행복한 70대, 80대, 90대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